이거는 이제 악플러가 아니고 팬분이 보내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연락이 많이 오니까 제가 한 번쯤은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사진도 공개되신 분이라. 범양님 오랜만이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남편이랑 합의 이혼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남편이 지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미. 아이는 그래도 친아빠 친엄마 밑에서 키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이붓 아버지 밑에서 키우는데 아이가 HDA가 생기고 역시 사랑 주는 방법이 틀리고 그러네요. 다시 저 같은 심정이면 아이를 봐서라도 전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용서하시고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뿐이라 본인이 조언을 한번 드려봤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연락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혼을 했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뭐 HD 뭐 그 병에 걸렸나 봐요. 새 아빠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아빠랑 같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재혼을 하신 거고 나는 지금 재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재혼할 생각도 없고 다른 남자 밑에서 애를 키울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남자친구는 사귈 수 있겠지만 저는 재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고 원래도 제가 결혼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전 남편이 1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까지 겪었는데 제가 재혼을 하겠어요? 애까지 있는데? 애가 있을 때는 재혼하는 거는 신중해야 돼요.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전 남편은 아니다 뭐 버려라 합치지 말아라 끝까지 영 책임감이 없네 역시 해피형이네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 이분은 뭐 걱정하는 마음이 틀렸고 듣기 좋고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참고로 제가 2년 반 동안 상간녀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그리고 아직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전 남편이 아무리 지금 합치자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합칠 생각이 있겠어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그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거기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합칠 마음이 있겠냐고. 물론 미래 일은 모르지.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걔랑 합칠지 걔랑 영원히 끝날지 그건 내가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나도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함부로 막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지금도 그럴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생각은 합칠 마음이 없어요. 아예. 내 아이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미래에도 합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이러는데 근데 미래를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미래의 생각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 사실 여러분들도 계획 같은 걸 세우고 살아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장담을 못하겠어. 사실 그냥 지금 현재로서의 내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만 내가 장담할 수 있어. 현재 내 생각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그런 거지.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너무 괴롭혀 오고 내가 또 돈 쪽으로도 많이 손해 받고 전 남편이 지금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날 기다리고 미안하다 계속 사과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자식을 내가 키우고 있고 하니까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 그래서 더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막 빚도 다 갚아가지고 막 양육비를 한꺼번에 막 몇 천만 원 딱 주면서 그리고 막 어느 정도 능력도 되는 상황에서 나와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혼자고 그때까지도 나를 잡고 있는다면 그때는 사실 내가 모르겠어. 그때는 내가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겼다면 재혼은 안 하겠지만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사귀는 사이끼리 뭐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역시 그래도 좀 나도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혼자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누구한테 기대하면서 사는 게 그래도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세월도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능력도 되고 양육비도 다 줬고 그래 한 번쯤 다시 또 살아보자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장담을 못해.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또 눈에 보이겠냐고. 나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숨김없이. 근데 지금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살고 있는데, 피해까지 받고 있는데 합칠 생각이 있을 수가 없지. 걔가 아무리 말로 사과하고 기다리고 그런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지 나한테.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더한 수모도 겪고 있고 더한 조롱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지금 처리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지금 합칠 생각을 한다? 지금 합쳐봤자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큼 그게 못 돼요.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물론 자식한테는 친아빠가 필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나더라도 우리 설아는 자유롭게 아빠랑 연락하고 만나게 해주잖아요. 우리 설아 눈치 안 보게 하잖아요. 아빠를 언급하면 언급하게 하고, 엄연히 나랑 인격이 다르고, 나랑은 부부 사이였다가 남이 된 사이지만 내 자식이랑 그 사람이랑은 부모 자식이니까 양육비랑 상관없이 그냥 보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막 아이를 두고 막 싸우면서 막 못 보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양육비 가지고 또 이러면서 눈치를 안 주게 하면 되지. 제가 또 물론 이제 친엄마 친아빠 밑에서 커야만이 좋은 건 맞지. 아빠가 최악의 아빠가 아니면은 어쨌든 아빠로서는 좋은 아빠였으니까 그 카시트 그 일 빼고는 애를 다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자기가 애 아빠가. 그래서 나쁜 아빠가 아니었어. 좋은 아빠였어. 그래서 이제 친아빠 친엄마 밑에서 크면은 당연히 좋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같이 있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 영향이 내 자식한테 가고, 그러면은 내 자식도 눈치를 챌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자식이 좀 나중에 사춘기가 왔을 때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 아니에요. 엄마 같은 사람이 자식한테는 하늘이잖아. 엄마는 두 분이 갈라진 상태에서 두 분만 행복하다면은 자식은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같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선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한 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한 것도 있었고 다시 함께 한 것도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 모텔에서 찍은 사진 보고 상간녀랑 전 남편이랑 둘이서 뭐 했던 거는 말로만 듣다가 같이 합치고 같이 살면서 둘이서 모텔에서 찍은 사진 보고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별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고, 이거 듣는 거랑 직접적으로 본 거랑 달라지거든요. 그냥 완전 180도가 달라요. 듣는 거랑 본 거랑. 그 사진을 넘기면서 다 봤어. 걔가 핸드폰 바꾸면서 그거 복구가 돼가지고 삭제한 게. 그래가지고 내가 눈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도저히 얘랑 살면서 내가 그냥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한 거지, 내가 내 자식을 생각 안 한다거나 그걸 몰라서 그랬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고 자식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일단은 지금은 너무 불행하고 힘드니까 같이 그냥 있기만 해도 생각이 나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2, 3년으로 지나가지고 잊을 만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고작 막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눈으로 그걸 1년 뒤에 봤는데 어떻게 내가 괜찮겠냐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6개월을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한 남자랑 함께 하면은 그 남자만 바라보는 성격인지라, 직진, 저는 빠꾸가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야. 그 사람밖에 몰라. 저부터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하거든요. 한 번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정 붙으면. 근데 내가 그랬다라는 거는, 내가 이혼하자고 막 울고불고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나한테 잘해줬었고 지금도 잘해준다고 해도 그 배신감이 너무 크고 그게 상처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고 있어요. 이혼한 지가 2년 반 됐거든요. 3년 되어 가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자식을 볼 때는 내가 잘한 결정인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생각했을 때는 아니야, 잘한 거야. 넌 안 그랬으면은 지금보다 더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는 후회가 안 들어요. 이혼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식이랑 함께 하다 보면은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애가 아빠랑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한 걸까? 내가 그러한 결정을 안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를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더라면 우리 설아가 지금 저렇게 사랑받고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감정이라는 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설아가 더 크면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겠지, 더 많은 것들을. 그러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해주려고요. 눈치 보지 말고, 엄마랑 일어난 일은 그건 아빠와 엄마의 문제인 거고, 너와의 아빠의 문제는 문제가 없었다.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고 너도 아빠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아빠든 엄마든 네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주려고요. 열심히 사랑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도 없어요.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엄연히 다른 인격이고 얘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빠를 보든 안 보든 그거는 애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가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의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로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다 한 가지 마음으로만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합치길 바랄 수도 있지. 또 누군가는 합치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이게 안 좋은 마음이고 이게 좋은 마음이고 이게 진정한 응원이고 이게 진정한 응원 아니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다 감사하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아 그런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이를 위해서 합쳐야 되나? 그래서 합칠까? 나한테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의지를 못한다고 한들 다시 합쳐볼까?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막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이게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나한테는. 이미 내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됐지. 물론 나중에 먼 훗날 합쳐도 그것대로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대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 그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을 하죠. 뭐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말은 내가 어디까지나 참고로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이래라 하면 내가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그러지는 않죠. 내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이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맞는 거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마 제 마음 가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늘 선택이라는 게 와요. 인생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와. 그러면 나는 그 순간순간을 나는 후회 없이 적어도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싶어.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서 남의 시선을 다 신경 쓰면서 막 그것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내 마음만 내다보고 내 감정, 내 가족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니까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는 또 내가 감당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좋은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또 불행한 일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어차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감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공감해준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사랑하지만 당연하죠.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게 범행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부모인지라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어쩔 수 없이 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잖아요.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친아빠 친엄마 밑에서 이제 사랑받고 자라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나도 당연히 미안하지. 자식한테는 엄마가 그러한 행복을 안겨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네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아빠 엄마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죄책감이 들지. 꼭 잘못을 한 사람만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지.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죄책감이 들지.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다짐을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얘한테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얘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또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마음의 힘을 길러줄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 뭐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저는 아마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식한테. 사랑도 아낌없이 해줄 거고 내면의 힘도 길러줄 거고 비록 이제 아빠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죠. 그게 부모지. 그러려고 또 자식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지. 부모가 자식도 책임 못 지면은 그게 부모인가요? 낳았다고 다 부모인가? 자식이라는 거는 씨만 뿌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은 가꿔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확인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벌레들이 안 꼬이게 그렇게 애들은 살펴줘야 되면서 그렇게 보호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이제 키워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인 거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씨만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씨만 뿌리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지. 그 과정에서 키우면서 부모가 이제 성숙해지고 같이 책임감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 거에 따라서 자식의 성격도 바뀌기도 하고 집의 환경을 무시 못하거든. 부모가 거울이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아 아빠가 저랑 지금 같이 합치지 않아도 우리 설아가 너무 활발하게 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아이가 HD 뭐 그거 걸린 거 있잖아요. 분명 괜찮아질 겁니다. 사실
사실은 우리 조카도 걸렸거든요. 우리 조카는 이제 할머니한테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HD 그거에 대해 제가 좀 알아요. 우리 조카는 이제 거기에 걸렸는데 우리 설아는 거기 이제 안 걸렸어요.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사회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설아는. 다만 이제 조카가 좀 마음이 아프죠. HD 그거에 이제 걸려가지고 우리 조카가 그것도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건 유전이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제부가 그런 게 없는데? 동생도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내 맘 알죠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그럼요. 전 씩씩하지. 다른 저 같은 분들도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지레 겁먹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혼자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다 보면 되거든요. 계속 넘어지긴 하겠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잘 버티다 보면은 혼자도 가능해지니까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나도 해냈잖아. 나도 처음에는 겁먹었었다니까. 나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다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 그래서 막 울면서 버텨내면서 울면서 이겨냈어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아주 그냥 열심히 버텼지. 이 세상에 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버텨냈지. 여기서 이제 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전 남편은 나한테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지금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버텨냈어. 항상 같이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힘들거든.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